그래서 권리 분석 정말 심플하게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안녕하세요, 오종원입니다. 오늘은 1,000만 원 아파트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경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1,000만 원에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같아도 관심이 갈 것 같아요. 감정가가 5억, 6억 이렇게 되는 아파트인데 최저가가 1,000만 원이에요. 그럼 1,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경매 사이트 한번 클릭을 해볼 것 같습니다. 근데 대부분 이런 물건들은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고, 그 물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에서 흔히 얘기하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고 물어줘야 되는 돈들이 있는 물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권리 분석 정말 심플하게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.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있고, 말소 기준 권리 이 날짜보다 들어와 있는 세입자, 점유자가 전입 날짜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늦은지만 보시면 됩니다.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날짜에 이 세입자가 전입을 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, 입찰자 입장에서는 물어줘야 되는 돈이 있다, 그리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점유, 전입하고 있는 사람의 전입 날짜가 늦다라고 하면 우리는 물어줄 돈이 없다,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1,000만 원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고 물어줄 돈이 있는 물건이에요.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내가 이걸 1,000만 원에 샀다, 그리고 주변 아파트가 4억이에요.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샀다라고 해도 1억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. 부동산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재테크 방법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권리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권리 분석을 공부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물론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저는 권리 분석은 3초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경매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막 공부를 하고, 이거 진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책이 막 이만해요. 두껍고, 이거 다 법적인 용어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고,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공부를 하다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저도 많이 공부를 해보고 이 입찰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, 공부보다는 나한테 딱 필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명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경험하고 실행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물건들 거의 100%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있는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도 물건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. 21년도, 22년도에 금리가 낮고 또 분위기가 좋을 때 무리해서 샀던 물건들, 그런 물건들이 이제 26년도에 다 쏟아지는 거고, 그때는 이제 막 감당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내야 되는 이자들도 많고 이 물건들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물건들에 대한 경매가 26년도에는 정말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경매랑 공매랑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공매 같은 경우는 또 매력이 있죠. 공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내가 입찰을 할 수가 있고, 근데 저는 그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, 아이러니하게. 왜냐면 누구나가 입찰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가 쉽게 이 물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공매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번거로운 절차들이 좀 있죠. 내가 직접 뭐 임장 가야 되고,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법원을 가셔야 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귀찮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매가 공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명도라는 걸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개인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안 나갔을 때, 사람이 안 나갔을 때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 제도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신경 쓸 건 없어요.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고 물어줄 돈이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.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해 나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파산공매라는 게 있는데, 파산공매 물건 특징은 법원의 허가가 좀 필요해요.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개입을 합니다. 그리고 채권자, 임차인, 공동 소유자가 얽혀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경매를 좀 했던 것 같고, 공매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. 그래서 나한테 맞겠다라고 하시면 공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막 우정상상 몸으로 좀 부딪히고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, 그리고 그렇게 해야, 남들이 귀찮다고 생각을 해야
좀 확률이 떨어지고 내가 낙찰받고 싸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요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매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처음 경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얘기가 권리 분석이 쉬워야 돼요. 말소 기준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기준 권리보다 인수 권리가 거의 없는 것,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. 내가 물어줄 돈이 없는 것들, 이 사람이 버틴다라고 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, 이런 물건들을 하시고 돈을 벌어 보셔야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큰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. 경매라는 것 자체가 실행하는 게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. 내가 입찰하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되고 꼭 다 입찰을 한다라고 해도 용기를 내서 그게 다 낙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찰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돼요. 근데 여기 과정 속에서 권리 분석 문제 있고 특수 물건들, 이런 물건들 한다라고 하면 아마 오래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. 제 주변에서도 많이 그랬고 저도 그런 물건들을 입찰을 많이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. '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거 맞나?'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권리 분석사 문제 없고 물어줄 데 없는 거, 이거 반드시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. 권리 분석은 3초 안에 끝내고 다른 것들, '내가 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까?' 그리고 임장 가서 어떤 것들을 봤나,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싸게 샀을 때 누구한테 팔 수 있나,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미 가격이 충분히 조정이 된 곳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에요. 호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호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 가격이 비싸질 것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싸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. 그런 물건들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.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셔야 돼요.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올 수가 있는 게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하시고,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겠죠. 그런 물건들은 싸게 낙찰받기 어려워요.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뭔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도 그런 물건들이 뭔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은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임장 영상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 밖에서,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내역들 이런 것들,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찾아보려고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낙찰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두렵다라고 하면 그쪽 부동산에 전화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,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민만 하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분들보다 분명히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물건들 많이 쏟아질 것 같고, 그리고 경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입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1,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없다. 이 세상에 싼 건 없다.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춥고 연말인데 몸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